자, 이제 3단원 평면 좌표 도형의 방정식에서 첫 번째 중단원 평면 좌표의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과서로는 몇 쪽인가요? 교과서는 121쪽이 되겠네요. 자, 1번.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문제에서는 1번과 2번은 수직선상에서의 거리가 되겠고요. 3번과 4번은 좌표 평면 상에서의 거리가 되겠죠.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그러면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0이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0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되죠. 2번은 선분 AB의 길이는 1이 마이너스 6보다 크니까 1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7이 되겠네요. 자, 3번부터는 좌표 평면이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수가 없죠.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은지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공식을 써야 되죠. 그렇죠. 자, 3번의 3분 AB의 길이 공식 잠깐 뭐 체크해 볼까요? 두 점 x1, y1 그 다음에 x2, y2라고 있을 때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보통 이제 x2 빼기 x1이라고 쓰지만 이 제곱 때문에 x1에서 x2를 빼도 됩니다. 중요한 건 x끼리 뺀 거의 제곱에서 y끼리 뺀 거의 제곱을 더하고 루트를 씌우면 그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사실 이 방식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긴 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AB의 길이는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4를 뺀 거의 제곱. 그러면 루트 4의 제곱이니까 4가 되죠. 사실 이 방식은 수직선상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수직선상에서는 뭐 이렇게 적용을 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3번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x끼리 빼면 4가 되죠. 4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은 5니까 5의 제곱. 그럼 루트 16 더하기 25가 되니까 루트 41이 되나요? 그렇죠. 40일 안에는 제곱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정리하면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4번 AB의 길이는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x는 1이니까 빼면 1이죠. 1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뺀 거의 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이니까 빼면 뭐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루트 10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내분점, 외분점, 중점 이런 이야기네요. 교과서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잠깐 뭐 정리를 해보면 A라는 점을 x1, y1, B라는 점을 x2, y2라고 하면 첫 번째는 중점은 어떻게 되나요? 중점은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이게 중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m대n으로 내분인 경우에는 이제 더하기가 사용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m 더하기 n분의 이게 이제 엇갈려 곱하는 겁니다. 위에다 이렇게 메모해두고 쓰면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m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거든요. mx2 플러스 nx1 컴마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게 이제 내분점이 되겠죠. 외분점은 어떻게 되나요? 외분점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자, 그런데 요거는 제가 방금 설명한 거는 이제 평면에서 설명이고요. 이건 평면은 아니고 수직선상이잖아요. 수직선상이라면 방금 설명했던 것 중에 이 앞에 것만 쓰면 돼요. 이 앞에 것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2 더하기 3분의 엇갈려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16 더하기 마이너스 6이네요. 5분의 10이니까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이제는 외분이죠. 외분은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16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마이너스 1분의 22. 따라서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2가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뭐 하나를 메모를 잘못한 것 같아서 잠깐만 확인만 할게요. 네, 맞습니다. 3번 중점은 2분의 2개 더하면 되죠. 2개 더하면 5니까 2분의 5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에서의 내분점, 매분점이죠. 이건 앞에서 공식을 언급을 했으니까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뭐 위에 써있지만 메모는 다시 할게요. 여기가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2대 1로 내분입니다. 내분은 2 더하기 1분의 엇갈려 곱하는 거죠. n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1 곱하기 2. 그 다음에 뒤는 2 더하기 1분의 y쪽으로 가는 거죠. 2 곱하기 3 6이죠.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렇죠?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1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2죠. 그 다음에 3분의 3. 한 번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4,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자, 2번은 외분이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거를 이 부분을 좀 그대로 갖다 쓰면 그러면 2-1분의 x좌표가 외분하는 점의 x좌표가 2-1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곱하기 2. 그러니까 분모는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6. y좌표는 분모는 2 빼기 1이니까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6 빼기 마이너스 3 9가 되겠죠. 따라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6,9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3번은 중점이네요. 중점은 2분의 2개 더하면 마이너스 5, 2분의 0이니까 0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여라.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무게중심을 G라고 하면 이건 간단하게 뭐 그 A, B, C를 뭐 X1, Y1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Y2, Y3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죠. 그러면 X좌표는 3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3분의 6 2가 될 거고요. Y좌표는 3분의 5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2 그러면 3분의 6이니까 2네요. 따라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G라고 하면 2,2다. 5번. 세점 A, B, C에 대하여 AB 더하기 AC가 9가 되도록 하는 X값 양수를 A, 음수를 B라고 하자. 자, 그럼 해볼까요? 수직선상에 A, B, C가 있는데 확실하게 B하고 C의 위치는 알 수 있는데 지금 A라는 점의 위치를 모르잖아요. 수직선상에서 AB나 AC의 길이를 구하려면 X가 큰지 아니면 3과 4가 어떤 게 큰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이제 절대값을 써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3분 AB의 길이는 X가 큰지 아니면 3이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붙이면 되겠고요. AC의 길이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두 선분의 길이가 합이 9라는 얘기는 얘를 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세 공간으로 나눠서 푸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x가 3보다 작다면 둘 다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요거 더하면 7이니까 넘어가면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어떤 걸 가정해서 푼 거냐면 얘를 가정해서 푼 거니까 마이너스 1은 맞아요. 그렇죠. 틀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면 그러면 앞에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뒤에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좀 사라지긴 하겠지만 얘를 좀 정리 쓰면 이렇게 나와요. 0 곱하기 x는 1이니까 8이죠. 그런데 이걸 만족한 x는 없어요. x에 대해 뭘 대입해도 0하고 곱했을 때 8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면 둘 다 양수니까 이제는 절대값이 그냥 사라지죠. 2x 7이니까 16이면 x는 8이죠. 얘 또한 어떤 걸 조건으로 하냐면 4보다 크거나 같다를 조건으로 하는데 얘는 맞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수를 a라고 하고 음수를 b라고 했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7이 되겠네요. 6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가 되도록 이건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죠.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x끼리 빼면 a 마이너스이니까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빼면 4가 되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제곱하면 16이니까 얘가 4루트 2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먼저 없앱시다. 자, 조심할 건 여기 밖에 있는 4는 제곱을 실제로 했을 때 16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루트 2는 제곱하면 2가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2의 제곱은 16이죠. 여기 32니까. 물론 왼쪽을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듯이 정리해도 되는데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a 플러스 2는 4이든지 또는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4이든지. 자, 첫 번째에선 2가 나오고 두 번째에선 마이너스 6이 나오죠. 따라서 이러한 a 값들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7번 두 점과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찾아라. 뭐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하면 A란 점은 4칸마 마이너스 1이니까 한 요 정도의 A가 있을 것 같고요. B는 뭐 요 정도 있겠네요. 그래서 X축이 어떤 P라는 점이 있어서 AP 더하기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합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풀다 보면 이제 뭐라고 뒤에 헷갈릴 수 있냐면 요거의 최소값 구하는 것과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구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곱이라고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바로 풀면 돼요. 먼저 P라는 점은 X축 위에 있으니까 얘는 X, 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AP의 길이의 제곱은 원래는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곱 때문에 사라지죠. 그러면 X끼리 뺀 거 요게 A니까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뺀 거의 제곱은 1이죠.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x끼리 빼면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빼면 1이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얘를 더해 봅시다. 요거하고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을 더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17이 될 것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그러니까 10이 되겠네요. 2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27입니다. 2차식으로 나와 있죠. 2차식에는 최대 아니면 최소가 있는데
최대나 최소를 구하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요. 반절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2분의 7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더할 거고, 다시 2분의 7의 제곱을 빼야겠죠. 그렇죠. 뒤에 있는 27은 원래 있던 거니까 x 빼기 2분의 7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49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49 플러스 2분의 54. 뒤에 있는 얘가 이제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계산하면 2분의 5가 되죠. 결국 최소값은 2분의 5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외심은 어떻게 구해지나요? 우리가 무게중심은 공식이 있죠. 그런데 외심을 얘기하다 보면 내심을 말 안 할 수 없는데 내심과 외심은 공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야겠죠. 그러면 외심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외심이라는 거는 외접원의 중심이죠. 즉 삼각형의 각 꼭지점 ABC를 지나는 원을 하나 반드시 그을 수 있는데 이 원이 외접원이 될 거고요. 그 외접원의 중심, 이게 외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외심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외심에서 세 꼭지점을 이으면 얘는 같아야 돼요. 반지름으로. 그래야지 원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즉 우리가 외심의 좌표를 P라고 하면, 외심의 좌표를 P라고 하면, P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네, P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PA의 길이하고 PB의 길이하고 PC의 길이는 모두 같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루트가 나올 테니까 얘네들이 같으면 제곱한 것도 같겠죠.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PA를 한번 구해볼까요? PA 제곱을 구해볼게요. X끼리 뺀 거의 제곱은 X-1의 제곱, Y끼리 뺀 거는 Y제곱. PB의 제곱은 X끼리 빼면 X-1의 제곱, 그 다음에 Y끼리 빼면 Y-6의 제곱. 자, 그 다음에 PC의 제곱은 x 빼기 3의 제곱, x끼리 빼면 x 빼기 3이죠. y끼리 빼면 y 빼기 2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두 개, 얘랑 이용을 하면 y가 계산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6의 제곱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이 통째로 x 부분이 사라지죠. y 제곱은 y 제곱 마이너스 12y 더하기 36이고, 또다시 이제 y 제곱이 사라지네요. 12y는 36이니까 y는 3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뭘 쓸까요? 얘하고 얘를 쓸까요? 이 두 개도 같아야 되죠. 그렇죠. 이제 y가 주어졌으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즉 9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오니까 10일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 여기도 10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x 사라지고요. 10도 사라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x이려면 결국 4x가 0이 나와야 되니까 x는 0이네요. 따라서 외심의 좌표는 0,3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9번.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 직선 Y는 X 빼기 1 위에 있을 때, 뭔가 문제가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이거는 먼저 내분하는 점,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를 통으로 같이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먼저 내분하는 점을 찾고 그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이용을 할 거예요. 문제에 있지만 좀 메모를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서 할게요. 얘를 2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러면 내분하는 점 x좌표는 2 더하기 m분의 엇갈려 곱하는 겁니다. 근데 m부터, 그러니까 문자의 m이 아니라 공식의 m, 왼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곱하면 8 플러스 m. 그렇죠. 자, y좌표는 2 더하기 m분의 이제 8 플러스 마이너스 2m이니까 마이너스 2m. 그렇죠. 자, 그러면 좌표는 나왔어요. 2 더하기 m분의 8 더하기 m, 2 더하기 m분의 8 마이너스 m이 그 좌표가 되죠. 그런데 이 좌표가 이 점이 어디를 지난다라고 했죠? 이 직선을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직선 위에 있다는 건 지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하면 얘는 2 더하기 m분의 8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에 2 더하기 m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8 마이너스 2m 8 더하기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우변에서 m은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 8도 사라지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2니까 m은 1이 됩니다. 뭘 구하는 거죠? m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럼 됐네요. 10번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사각형 ABCD죠. 사실 사각형 ABCD에 사각형 ABCD를 우리가 그릴 때 그 순서대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든 네 점을 찍을 때 이 ABCD가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하면 이게 ABCD라면 이런 형태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는 쓰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쓸까요? A, B, C, D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보통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쓰긴 하는데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는 거는 참고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특징은 뭘까요? 평행사변형은 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거를 2등분하죠. 그렇죠? 이게 특징이죠. 물론 마름모는 수직 2등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평행사변형이니까 서로 마주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선분 AC의 중점과 선분 BD의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만 찾으면 되죠. AC의 중점과 BD의 중점. 첫 번째로 선분 AC의 중점을 찾아보면 이건 뭐 2분의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한 거니까 바로 계산하면 AC니까 요거죠. 2분의 6, 3, 2분의 6 플러스 P. 그다음 두 번째 BD의 중점은 여기에서는 이제 얘하고 얘죠. 2분의 A 더하기 6, 2분의 8, 즉 4. 그러면 x끼리 같고 y끼리 같은 거니까 얘가 얘랑 같고요. 얘는 얘랑 같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는 2분의 a 더하기 6이 3과 같으려면 a는 0이면 되네요. 그렇죠? 두 번째 2분의 6 플러스 b가 4가 되려면 p는 2이면 되겠네요. 따라서 뭘 구하는 겁니까? a 더하기 b는 2다. 그렇죠? 자, 11번 두 점 A, B를 이은 선분 AB 연장선 위의 점 C에 대하여 얘를 만족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설명해 볼게요.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으면 문제는 C라는 이 점은 선분 AB 위에 있는 게 아니라 AB의 연장선, AB를 지나는 연장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선분 AB 위에 있다고 하면 하나만 결정이 되겠지만 연장선 위에 있으니까 이러한 직선 하나를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C가 연장선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C가 요 내부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나 여기에 C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위치해야 되느냐? 두 배의 AB가 BC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는 BC를 왼쪽으로 E를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이제 선분 BC분의 선분 AB가 2대 2분의 1이다. 이 말은 선분 AB와 BC의 길이의 B가 1대 2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점과 C라는 점, 원래는 선분 AB를 기준으로 AB의 뭐 연장선에 있는 거니까 사실 C는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이 식을 좀 잘 보고 있으면 A하고 C가 기준이 돼요. A하고 C라는 점을 기준으로 B가 걔네들을 쪼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설명하면 점 B는 선분 AC를 1대 2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나눈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안에서 나눌 수도 있지만 밖에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분하는 경우와 외분하는 경우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처럼 연장선 위라는 표현이 없으면 즉 선분 AB 위에라고 쓰여져 있다면 외부는 제외를 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의 외부는 이 경우에는 이제 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C라는 점이 기준이 아니라 B라는 점을 기준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선분 AB 위에 있다라면 C라는 점은 A와 B라는 점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C가 A와 B의 사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C가 어떻게 가는 게 아니라 B가라고 지금 바뀌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있고 C가 있습니다. B라는 점은 선분 AB를 1대 2로 나누는 건데 첫 번째 내분하는 경우에는 AC를 3등분했을 때 첫 번째 여기가 B일 수가 있죠. 이 경우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B가 여기 있는 거니까 C는 결국 요 위치 하나 찍히겠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찬가지로 A하고 C가 이렇게 있다면 1대 2로 내분하는 거, 선분 AC를 1대 2로 내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A로부터 한 칸을 가고 그 점으로부터 C까지 두 칸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A의 왼쪽 연장선에 요 AC의 길이와 동일한 부분에 B라는 점을 잡게 되면 A로부터 한 칸을 가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두 칸을 가면 C가 되잖아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 해석을 C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C는 선분 AB를 어떻게 나누나요? A로부터 3칸 가고 다시 2칸 되돌아오죠. 즉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C가 될 거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해석하면 C는 A로부터 A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C는 한 칸 가고
다시 두 칸을 가는 거죠. 따라서 C는 AB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A라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위로 살짝 올라가 볼까요?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첫 번째에서는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B는 4, 7. 자, 먼저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죠. X좌표를 먼저 구하면 3-2분의 외분이니까 빼기예요. 그 다음에 엇갈려 곱하는데 3부터 들어가는 거죠. 12에서 빼는데 뭘 빼냐면 마이너스 4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4. 그러면 16이 되겠고요. Y는 3 빼기 2분의 이번에도 Y쪽으로 3부터 곱하면 21. 마이너스 2부터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23. 그렇죠? 결국 첫 번째 좌표는 16,23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B가 4, 7이니까 자, X좌표는 2대 1로 이제 1대 2로 외분하는 거죠. 1 마이너스 2분의 엇갈려 곱하니까 4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그러면 마이너스 8일 거고요. Y좌표는 1 빼기 2분의 7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결국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가 두 번째 C라는 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12번 XY에 대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 XY를 좌표평면으로 나타낸다. 이것도 이제 몇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일단은 얘를 만족하는 XY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거는 얘를 만족하는 정수 XY를 찾는 게 먼저예요. 자,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부정방정식이죠. 그러니까 XY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이 문제는 되게 뭐 앞에서도 연습을 했던 거니까 X로 앞에 두 개만 묶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를 Y 플러스 1 똑같이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면 빼기 3을 해야 위의 식하고 동치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Y 더하기 1로 묶어내면 얘가 3이 되죠. XY는 모두 정수니까 곱해서 3이 되려면 X 플러스 1이 3이거나 또는 3이고 Y 플러스 1이 1이면 되죠. 근데 여기가 1이고 3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X는 여기서 다 1씩 빼면 되니까 2,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요것도 1 다 빼면 0,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결국에는 내 점은 2, 0, 0,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네 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요거는 A, B, C, D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요. 2, 0, 0,2 2,0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쪽에 하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2, 0, 0,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러한 사각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의 곱 대각선의 길이의 곱이니까 구하면 되죠. 그럼 첫 번째는 뭐 이걸 이름을 좀 줄까요? 여기를 그냥 편의상 여기 A, B, C, D라고 주면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었죠. 길이의 곱. 첫 번째는 AC. 자, AC는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은 4가 되고 Y끼리 뺀 거의 제곱은 6이니까 36. 루트 4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D의 길이 루트 X끼리 빼면은 6의 제곱 36 4 얘도 루트 40이네요. 그러면 두 개 곱하면 40이 되겠죠. 그렇죠.
자,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얘네들이 놓여 있는데 A, B, C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좌표의 크기를 비교하시오라는 얘기네요. 사실 이 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오면 되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한참 뒤에 나중에 무슨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평면 좌표를 배우고 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금방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중점, 내분점, 외분점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풀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중점, 내분점, 외분점이 좀 확인은 좀 해야겠죠. 그렇죠? 자, A라는 점의 좌표를 조금 분석해 보니까 1 플러스 1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죠. 1대1로 내분하는 거, 즉 중점이죠. 그러니까 A라는 점은 PQ의 중점이니까 여기 이렇게 찍혀 있어요. 자, B는 보니까 1대3으로 내분하는 거죠. 1대3으로. 그러니까 1 더하기 3 나왔고요. 엇갈려 곱하면 루트 3, 3 루트 2. 맞죠? 즉 B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선분 PQ를 선분 PQ가 아니죠. 이게 우리 공식을 잠깐 좀 쓰면 A라는 점이 x1, y1, B가 x2, y2일 때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어떻게 나오냐면 m 플러스 n분의 m부터 시작해서 엇갈려 곱하잖아요. 그렇죠? mx2 플러스 nx1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여기가 얘가 m이죠. 그렇죠? m이고 여기가 이제 m이 이렇게 곱해졌으니까 얘는 루트 2. 그렇죠? 루트 2를 나타내는 그 점이 시작이에요. 근데 루트 2가 p니까. 그렇죠? 따라서 점 B라고 하는 점은 어떤 의미냐면 선분 PQ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렇죠. 선분 PQ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B가 된다는 거예요. 1대 3으로 내분한다는 거는 전체를 4등분했을 때 하나를 왼쪽이 하나 오른쪽에 3개가 있도록 하라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A란 점은 지금 반절이니까 얘네들 다 또다시 2등분하면 여기가 이제 B가 되겠죠. 그렇죠? 자, C라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자, C는 외분이죠. 외분. 3대 1로 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C는 3대 1로 외분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이 지금 3이 루트 3부터 곱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루트 3부터 곱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엇갈려 곱하는 거니까 mx2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mx2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q인데 실제로는 pq로 가는 거죠. pq. 그렇죠? 이거 이제 순서를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이 왼쪽에 있는 거, m이 시작하는 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m이 곱해져 있는 여기가 이제 반대죠. m이 곱해져 있는 쪽이 이제 mx2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그 반대쪽부터 시작하는, 즉 루트 2를 점으로 가는 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점이 되는 거죠. 설명이 좀 복잡하네요. 예. 자, 어쨌든 이것도 B하고 마찬가지로 점 C는 선분 PQ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죠. 그렇죠? PQ를 3대 1로 외분하는 거니까 선분 PQ를 4등분해서 P로부터 3칸 가고 거기로부터 1칸 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C는 나왔네요. C는 여기가 C가 되죠. 따라서 순서상으로는 B가 왼쪽, A가 가운데, C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B가 제일 왼쪽에 있죠.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이 순서대로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좌표의 크기. 그럼 좌표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제일 크고요. 1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4번. 두 점에 대하여 각 POQ의 이등분선과 선분 PQ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요거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좌표평면을 그릴 거고요. 2, 루트 5 한 요 정도의 P를 하나 그릴 거고요. 3, 마이너스 4 한 요 정도의 대충 여기에다가 Q를 긋겠습니다. 그래서 5는 원점인데 각 POQ. 자, 이 각 POQ의 이등분선과, 이등분선 어디가 있겠죠?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할까요? 이등분선과 선분 PQ의 교점의 X좌표. 선분 PQ, 요 PQ의 교점의 X좌표가 얼마냐 이 얘기죠. 자, 얘는 이제 이거 어떤 걸 좀 써야 되냐면, 얘를 좀 약간 그림을 좀 회전시켜서 다시 생각을 하면 요런 그림이에요.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가 있을 때 각 A를 2등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AB 대 AC는 요거를 또 D라고 할게요. BD 대 CD다. 그러니까 AB 대 AC는 BD 대 CD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내용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점은 PQ를 뭔가 안쪽에서 나누고 있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몇 대 몇인지를 알 수가 얘를 M 대 N이라고 하면 여기 대 여기가 M 대 N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얘가 몇 대 몇인지 알고 싶으면 OP의 길이와 OQ의 길이만 알면 되죠. OP의 길이는 얼마냐면 5는 원점이니까 P는 뺀 거의 제곱이니까 각각 제곱을 더하면 되죠. 4 더하기 5니까 루트 9, 3일 거고요. OQ의 길이는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25, 5죠. 그러니까 OP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도 3대 5가 된다는 얘기죠. 정리하면 이 교점을 뭐라고 할까요? R이라고 할까요? 즉 점 R은 선분 PQ를 3대 5로 내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3대 5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P라는 점이 2, 루트 5, Q가 3, 마이너스 4니까 X좌표만 구할 거죠. 3 더하기 5분의 엇갈려 곱하면 돼요. 9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10, 8분의 19가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평면좌표의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